날 버리고 간 엄마가 어디라고 와요?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제 결혼식장 입구 하얀 꽃장식 사이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제가 9살 때 집을 나간 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34년을 살아오면서 드디어 찾은 단 한 사람, 제 평생의 반려자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날. 3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사랑이 오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들, 오늘 정말 멋지구나. 내 어머니가 봤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만 잡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평생 저 하나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전전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버지께 가장 당당하고 멋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 어른들까지 모두가 축하의 미소를 지으며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제 예비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3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주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시겠다고 약속해준 사람. 오늘 드디어 그녀와 가족이 됩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저는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다시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진짜 멋있어. 언니도 엄청 예뻐. 오늘 완전 동화 같아. 민지는 28, 대학원을 다니며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지의 얼굴이 오늘따라 묘하게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민지야, 너 왜 그래? 떨리니? 아니야, 오빠. 그냥 감동이야. 우리 오빠가 결혼하다니. 민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표정에 담긴 의미를. 식장 입구에서 담당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5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저 사람 누구야? 초대받은 분 아닌 것 같은데? 보안 요원이 누군가를 제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식장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 줄은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여기저기 해지고 얼룩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이 터진 낡은 청바지였습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에서는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초대받으신 분인가요? 옷차림이 좀 그런데.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초대장 가지고 계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어머니의 뒷모습, 제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어가던 따뜻한 손, 밤에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입맞춤하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 저 사람 어머니 맞으시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저와 노인에게 집중됐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입술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그 목소리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 친어머니 이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는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주고 싶어서. 봉지 안에는 낡은 빨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시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랑 어머니 아닌가? 근데 왜 저런 차림으로? 민망함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어머니를 내쫓지 마. 제발.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나 어머니한테 연락드렸어. 오빠 결혼식에 와달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주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날의 문턱에 과거가 무너져 들어왔습니다. 식장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수군거렸고 플래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랑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그것도 하필 제 결혼식 당일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오. 25년 전에 모든 게 끝났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민지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만이라도 좀 참아주세요. 오빠 결혼식인데 이러지 마세요. 민지야, 내가 무슨 권한으로 어머니를 부른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 이게 조용히 넘어갈 일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신부 측 친척 한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 신랑 측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비 아내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수진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분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수진아, 너까지 왜 그래? 민수 씨,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날로 만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플래너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저 어르신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뒤쪽 구석 자리로요. 플래너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벽을 쳐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저는 민지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민지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를 부른 거야? 너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버렸는지 알면서도. 오빠, 들어봐. 나한테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오늘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아니야, 오빠. 나는 오빠를 위해서 그런 거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어머니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빚 때문에 도망친 거잖아. 우릴 버리고 떠난 거라고. 오빠, 그게 다가 아니야. 나 최근에 어머니를 만났어.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달 전 우연히 마트에서 어머니를 봤어. 처음엔 나도 놀라서 피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날 알아보고 울면서 사과하더라. 그래서 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25년 동안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살았대. 우리를 볼 얼굴이 없어서 멀리서만 지켜봤대. 오빠가 대학 입학할 때도 취업했을 때도 모두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게 우릴 버린 이유가 돼? 오빠, 어머니는 버린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았어.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돌아다니시며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았다니요? 민지야, 너 어머니 말만 듣고 그걸 믿는 거야? 오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보여준 게 있어. 민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는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당신은 이제 남이다. 필체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잖아. 아버지께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오빠, 나도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부른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민지야, 너 정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식 시작할 시간입니다. 입장하셔야 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에 서자 식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쪽에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신부 측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 구석자리, 어둑한 곳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아진 어깨로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식장 문이 다시 열렸고 수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에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수진이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뒤쪽 어머니 자리로 시선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제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식장 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객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우세요? 신랑 어머니 아닌가요? 아니, 신랑 어머니는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주례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맨 뒤에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는 황급히 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신랑 박민수, 신부 김수진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 가족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되실 분이 조용히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까 그 할머니는 누구니?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 친어머니십니다. 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랑 측 부모님은 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초대도 안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그것도 저런 차림으로? 장인어른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식은 양가의 체면이 걸린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막았을 텐데.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요. 민수 씨도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참자.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는 해야겠어. 예, 장모님.
신부 측 가족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식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신부 측 친척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속닥거렸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는 제 회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까 그 할머니 진짜 내 어머니야? 응. 25년 만에 나타나셨어. 헐, 대박. 그럼 오늘까지 연락 없었던 거야? 그렇지. 나도 완전 충격이야. 동료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가 다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찾았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 식장 나가시지 않았어? 응, 나가셨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오빠한테 드릴 게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지금은 안 돼. 피로연 중이잖아. 오빠 5분만. 제발. 민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장 밖 주차장 한쪽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점퍼 차림으로 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 결혼식 망친 것 같아서. 어머니, 왜 오신 거예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내 결혼 축하한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모은 돈인지 구겨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받아라. 엄마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쓰세요. 아니다. 내가 받아라. 엄마는 괜찮다. 그 순간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말씀 들어봐. 어머니한테 할 말씀 있으시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날 아빠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장에 주차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민수 결혼식인데. 축하? 25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축하라고? 아버지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여기 사람들 다 봐요. 주차장 한쪽에서 피로연을 마치고 나온 하객 몇몇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억지로 감정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저 사람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라.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내쫓았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5년 만에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신랑 부모님 같은데 싸우시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 결혼식 날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내가 어머니를 부른 거 맞지? 예, 제가 불렀어요. 너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 진실은 간단해. 저 사람이 빚을 지고 도망친 거야. 우리를 버리고.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쫓아낸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요? 당신이 그날 밤 짐 싸들고 떠났잖소. 그건 당신이 나더러 떠나라고 했으니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빚이 없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25년 전에 빚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25년 전 법원 기록이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빚 관련 소송 기록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지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원 기록도 뒤지고 어머니가 일했던 식당도 찾아갔어요.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25년 전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성실하게 일했고 빚 같은 건 없었대요. 그건 착각이야. 당시엔 사채도 많았고 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빚이 없었어요. 그럼 대체 왜 어머니를 내쫓으신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진실을 말해줄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나는 식당에서 밤늦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실에 들어갔더니 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지. 뭐라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바람 피웠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과는 끝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신랑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어머니를 쫓아낸 거네?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무슨 오해예요? 나는 내 눈으로 봤어요.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빌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더러 짐이라고 했어요. 당신 인생에 방해만 된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빚 때문에 떠났다고, 우릴 버렸다고.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널 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 내 방에 들어가서 자는 내 얼굴을 한참 봤어. 민지 얼굴도 봤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근데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내 아버지는 내가 남아있으면 아이들한테 해롭다고 했어. 차라리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낫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는 서울 변두리 쪽방에서 살았어.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일하면서 너희가 잘 크는지 궁금해서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도 봤어? 교문 앞 멀리서.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멀리서 지켜봤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저희한테 진실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너희 삶이 흔들릴까봐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힘들게 키우는데 내가 나타나서 망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불쌍한 어머니네. 25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네. 신랑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신부 측 가족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나는 당시에 다른 여자를 만났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내보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고 믿었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어머니를 내쫓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때 힘들었다. 일도 안 풀리고 돈도 없고 그러다 다른 여자를 만났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여자는 결국 내 아버지를 떠났어. 석 달도 안 돼서. 그 뒤로 내 아버지는 혼자 너희를 키웠지. 그럼 그때 어머니를 다시 부르시지 그랬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를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빚 때문에 떠났다고? 우릴 버렸다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지가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민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괜찮아.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 그 원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
그 존경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다고요? 결혼식 날 이런 식으로? 장모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가는 집안이 이 모양이에요? 거짓말과 비밀투성이인 집안에?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끝이야. 어머니, 수진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장인어른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죄송하지만 오늘 일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제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나도 생각 좀 해볼게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날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저와 민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주차장에 흐르는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완벽한 날씨.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멀찍이 서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 기대서서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겁쟁이였다. 너희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게 이유예요? 용기가 없어서 어머니를 악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비겁했다. 내 잘못을 내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웠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이 상황에도, 그리고 진실을 몰랐던 제 자신에게도. 그런데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제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좀 봐. 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제게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거 받아라. 뭔데요? 너희 성장 일지야. 공책을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5일. 오늘 멀리서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을 봤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의젓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2001년 11월 12일. 민수가 학교 축제에서 연극을 한다고 들었다. 학교 뒤편에 숨어서 봤다.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 내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2005년 2월 15일.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다. 너무 기뻐서 혼자 소주 한잔 했다.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며 이 일기를 써왔던 것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이제야? 나는 내가 날 미워할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도 공책을 들여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10년 5월 20일. 민지가 대학 축제에서 춤을 춘다고 들었다. 캠퍼스 구석에 서서 봤다. 정말 예쁘게 자랐다.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빠를 더 닮은 것 같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괜찮아, 민지야. 너희가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그 모든 것이 25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진실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온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민지도 우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어머니께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 사세요? 쪽방촌에 작은 방 하나 있어. 괜찮아. 그곳은 어디예요? 신림동 쪽이야. 하지만 괜찮아, 민수야. 나는 익숙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곳에서 사시면 안 돼요. 민수야, 괜찮다.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제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의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신부한테 가봐라. 오늘 그 아가씨 얼마나 놀랐겠니?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25년을 기다렸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내 행복을 먼저 챙겨라.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한테 가봐야지.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에 기대 서 계셨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솔직히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건 사실이에요. 25년 동안 혼자서 저와 민지를 키우신 것도 사실이고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저는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이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수진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민수 씨, 왜 왔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장모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민수 씨. 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늘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충격이었어. 25년 동안 믿어왔던 게 거짓이었으니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것. 아버지의 외도와 거짓말. 25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감당한 고통. 수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필요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화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결혼식 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진아, 저도 가족 문제로 힘든 적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셨거든요. 알아. 나도 이해해. 천천히 설득할게. 그리고 민수 씨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정리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해. 모두에게. 수진이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천천히. 저는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날이었습니다. 행복과 슬픔, 분노와 용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25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았어. 내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짐이 되는 건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짐이 되는 건 서로를 외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25년 동안 우리 가족은 진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 외면이 우리를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며칠 후 저는 신림동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2층. 거기에 어머니가 사는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민지도 원해요. 저도 원하고요. 이제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그런데 내 아버지는 따로 사실 거예요. 당분간은 서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밥을 지어주셨고, 저는 퇴근 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수진이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며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당당히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한 걸음씩. 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야.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우리랑 함께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해나 거짓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요. 그 용기가 화해의 시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지난 25년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민지와 함께, 수진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족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짐이 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외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